안녕하세요. 부동산 레전드 투보기 TV 이대희입니다. 오늘은요, 상속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같이 이 투보기 TV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렸던 그 상속세 절세 관련 그 블로그 타이틀이 상속세 절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용어 정리, 그리고 상속 지분 비율, 그리고 상속세 신고 방법과 세액 공제 등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했었는데요. 최근 언론에 그 모 재벌에서 그 부동산 상속 문제로 가족 간의 소송 전이 시작됐다는 뉴스 본 적 있죠? 그마침 상속은 유족 간에 잘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법정 상속 지분대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는지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부모 형제 자매 간의 분쟁으로 인한 가족 와해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요 상속세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납부하는지와 상속 지분에 따라서 재산이 나누어지는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 전에 이제 어제 임장하러 잠깐 바깥에 나갔었는데요. 생각보다 은근히 쌀쌀하더라고요. 주변 지인들도 감기에 고생하고, 우리 동기들 몇 분도 감기 몸살로 해서 이제 애를 먹고 있고, 어젯밤에 우리 손주도 밤새 콜록콜록 하면서 하여튼 고생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부지런히 부동산 관련 상식을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미래의 이제 꼬마 빌딩주 정도 목표를 향해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진에 보다시피 우리도 이런 그 빌딩을 한번 져보는 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저 마찬가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상속세 부담을 누가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상속세는 이제 일단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 이것 즉 피상속인의 재산 등 유류분이 남는데 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즉 상속인의 지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를 하거든요. 근데 상속세를 납부하면 세금이 부담이 크다고 우리 통상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속세를 물만한 그 상속을 받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중산층 또 하위층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속 그 공제분을 많이 책정을 해줬거든요. 즉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상속세를 낼 확률이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속세를 낸다면 상당한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속 관련 이제 용어를 먼저 이제 정리를 해보고 할 건데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피상속인, 즉 피상속인은 뭐냐면 이제 상속을 주는 사람. 그러면 이제 상속이라는 게 뭐죠? 사망이나 실종 선고에 따라서 이제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즉 사망한 사람이나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속인은 뭐 다 알죠?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그 외에 또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상속 개시일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을 나누는 날이냐, 아니면 어떤 법원의 판결을 받는 날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 그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일, 요때가 이제 상속 개시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증여, 이거 비슷하게 증여가 있는데, 이제 살아생전에 재산을 이제 미리 이제 나눠준 거를 이제 증여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증인은 증여를 받는 사람, 받을 숫자, 그래서 증여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증여인은 말 그대로 증여를 주는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이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이나 실종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상속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모두 외국에 주소를 거주한 경우에는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즉 3개월이 좀 더 기네요. 그러니까 국내 상속 신고는 사망한 날 또는 실종 선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9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돼요. 이제 신고할 때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상속세, 세액공제하고 그 다음에 신고 가산세, 그 다음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상속을 하게 되면 이제 신고 기한, 아까 신고 기한이 그 6개월이라 했잖아요.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뭐 실종 선고일부터 이제 6개월인데 이때 그 안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세액의 3% 공제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3%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세액, 그러니까 공제를 받고 필요경비 받고 다 재고 나서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3%니까 이거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신고 가산세는 뭐냐면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10%에서 40%의 가산세를 물게 돼요. 이거 굉장히 크죠. 10%에서 40%, 상속 받은 금액에서 10%, 40%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냐면 신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적게 납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상속세의 일하를 계산을 해서 만분의 2.5, 그래 하루당 만분의 2.5일씩 계속 가산세가 또 이제 증액해서 이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좀 특히 이제 염두에 둘 거는 뭐냐면 신고 기한에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세액 공제의 3%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납부 기한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에서 40% 가산세를 물어야 되고 또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이제 납부 지역 가산세로 해서 만분의 2.5일 하루당 이렇게 납부 지역 가산세를 물게 돼요. 그게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 절세하려면 이제 거기에 가족 간에 이제 뭐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공제받고 그다음 필요 경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납부 기한 내에 신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만 잘해도 상당한 상속세를 좀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뭐냐면 이제 상속은 이제 유언으로 상속인들을 지정하게 되면 그거는 유언 상속이라 하는데 이게 가장 우선이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나는 재산을 장남한테 어떻게 주겠다, 뭐 차남한테 어떻게 주겠다, 이 집은 누구한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다면 그게 가장 우선이고 만일에 이제 그게 없이 이제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민법에서 정한 이제 순위대로 이제 상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를 도표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상속인들이 아들, 딸, 그다음 손자, 손녀, 남편, 아내가 있을 경우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1순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나 딸, 손자, 손녀 등이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장가를 결혼을 미혼이던가 아니면 또 뭐 사망했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남편, 아내 등이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아들, 딸,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손녀,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까지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없을 경우에 이때는 이제 단독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배우자가 이제 혼자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순위 뭐냐면 그것도 없을 때 1, 2, 3순위가 다 없을 때 1, 2, 3순위가 다 없을 때는 이때는 이제 형제 자매가 이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 2, 3, 4순위가 다 없다.
이때는 이제 4촌 이내에 반개 혈족이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4촌 이내에 반개 혈족이 없다면 이거는 이제 국고로 이제 기속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상속 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몇 프로 주고 누구한테 몇 프로 주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되면 지정상속이 있으면 지정상속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지정상속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민법에 정한 그 상속 지분을 이제 보면 이제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해놨는데 이제 뭐 이렇게 배우자하고 뭐 장남만 남았다 이러면 이제 비율을 이제 장남이 1을 가져가면 배우자는 1.5 즉 이거를 이제 분모를 하게 되면 5분의 1을 가져가고 5분의 3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남과 자녀하고 장녀하고 그다음 배우자가 남았다. 그러면 이때도 또 이제 장남 1, 장녀 1, 그다음에 배우자 1.5 해갖고 이렇게 또 이제 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배우자는 무조건 0.5를 더 가져가죠. 잘 보시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비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없고 부모와 배우자만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녀는 없고 부모와 배우자가 있을 때는 이제 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5를 더 가져가니까 이렇게 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피상속인이 운명을 하면서 재산을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재산이 남긴 게 그 빚만 잔뜩 남겨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거 상속을 받으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이걸 법제들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어린애들만 남아갖고 뭔 모르고 받아갖고 평생을 빚 갚다가 진짜 굉장히 억울하겠죠. 돌아가신 분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 이제 그걸 보완책이 나온 게 이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그 빚만 많이 남았을 때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자식들이 봐도 아버지 빚이 굉장히 많아. 뭐 집이 몇 채에다가 다 팔아도 빚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속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상속 포기. 그럼 이제 부채 즉 빚이 상속돼서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그 상속 재산하고 빚이 얼마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빚이 이게 숨겨진 빚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유가족이 모르는 빚. 그래 이게 이제 상속을 받을까 말까. 그러니까 받아서 빚이 더 적으면 다행인데 생각지도 않은 빚이 더 많이 돌출됐다. 그러면 이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정.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즉 뭐냐면 상속 재산과 부채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데 즉 상속세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다는 의미거든요. 즉 뭐냐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5억을 남겼다 치면 그 5억을 상속을 받는데 빚이 만일 이제 잘 모르지만 빚이 뭐 3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러면 3억을 갚아주고 그래도 2억을 이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5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빚이 뭐 8억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3억을 또 물어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빚을 잘 알 수 없을 경우에 내 재산은 잘 알 수 있지만 빚을 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한정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5억 재산이 5억이에요. 그러면 나는 5억 내에서만 이제 한정 승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빚 청산을 다 해서 5억이 남으면 내가 갖고
모자르면 그걸로 끝. 니네가 알아서 나눠 가지세요. 이게 한정승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상속 포기와 똑같이 이제 상속 개시 일을 안 날로부터, 여기 중요합니다. 안 날, 내가 알게 된 날로부터, 이게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고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 가 있었다든가 내가 뭐 떤 일로 해서 이 상속 개시를 몰랐어요. 뭐 1년 뒤에 알았다. 그런데 이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알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그 1년 뒤에 알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상속 개시지에다 가족 부분에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속 개시를 할 때 대개 보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속인이 굉장히 미성년자나 어린아이일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몰라갖고 그 어린 아이들이 억울하게 이 빚을 떠안는 경우가 좀 종종 봤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잘 확인해갖고 이거를 어린 아이들이 억울함이 당하지 않도록 이거를 상속 포기와 한장 승인을 잘 기억해뒀다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상속세 절감 방안과 그 다음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은 저희 집에 이제 핀 꽃인데요. 이 군자란이 꽃대가 지금 7개가 올라서 지금 이제 거의 만개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봐도 이제 우리 집에도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즐거운 시간을 마쳤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변함없이 부동산 레전드를 꿈꾸면서 항상 현장을 구석구석 발로 뛰고 찾아다니면서 좋은 정보, 부동산 지식 등을 더 배워서 여러분께 함께 하면서 저 자신이 성실하고 또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로 태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준 시간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